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나요? 화요일 저녁 방송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통 요괴, 귀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이 방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으스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저희와 함께 무서운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요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했는데요. 지난 주말 꽃놀이를 갔다 온 학우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험이 2주 남은 지금 고등학교 땐 어떻게 한 달 동안 시험 공부를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학에 오기 위해 12년을 열심히 공부했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요괴는 무려 1000년을 수련한 친구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지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크러쉬의 Be Your Side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는 유머가 정말 많이 퍼져 있는데요. 사실 벚꽃의 진짜 꽃말은 정신의 아름다움입니다. 쉽게 떨어지고 연약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단단한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요괴 역시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묵인데요. 이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여의주를 물면 용이 되는 존재 정도로만 알고 계신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묵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묵이는 한국 신화에서 토지신인 뱀과 용의 중간격인 상상의 동물로 천년을 물속에서 수행하여 여의주를 획득하면 용이 될 수 있는 용이 되기 이전의 동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묵이를 만나게 된다면 그 친구는 1025년생인 건데요. 단순히 1000년을 살았던 구렁이가 용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보통 뱀이 500년을 살면 이묵이가 되고 이묵이가 또 500년을 살면 용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나면 1000년 동안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용이 되는 방법은 다양한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중 귀여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묵이가 1000년을 수행한 후 밖으로 나와 우뚝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이 용이다 라고 하면 용이 되지만 뱀이다 라고 하면 이묵이가 되어 다시 1000년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뭔가 사람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을 이묵이를 상상하니 귀엽기도 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1000년을 다시 또 보내야 하는 이묵이가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묵이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묵이의 정체가 수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달은 별 생각 없이 룰루랄라 수영을 했는데 머리만 내밀고 수영하는 수달이 큰 뱀처럼 보여 무서운 존재로 오해했다는 가설입니다. 이렇게 마냥 무섭지만은 않은 이묵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요괴인 만큼 다양한 문헌 자료가 존재하는데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한국 요괴도감이라는 책 속 이묵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 최유리의 묘하게 달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한국 요괴도감 속 이묵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묵이는 눈이 동그랗고 갑옷 같은 비늘로 뒤덮여 있습니다. 뿔이 있다는 기록이 간간히 있지만 이 이묵이는 중국 출신들이고 한국 이묵이들은 뿔이 없다고 하는데요. 종종 사람을 도와주거나 수련하여 승천하는 경우가 목격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요괴인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의 가축을 먹거나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악독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문헌 속 이묵이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먼저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문답집을 엮은 저술인 성호사설에서는 이묵이의 생김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은 못에 숨어 있다가 솟아오르면 하늘에 가 있기도 하고 움직이면 바람과 우레가 따르게 된다. 몸에는 갑옷과 같은 비늘이 덮여 활로 쏴잡을 수 없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익은 정말 이묵이를 직접 본 것일까요? 조선 선조 때
어우당 유몽인이 지은 이야기집인 어우여담 속에서도 이무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화포장이 이무기를 사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화포장이 칼을 갈아 바닥 길 가운데 줄지어 박아두었다고 합니다. 이무기가 이를 지나다 배가 갈라져 죽었고 뱃속에 진주와 옥돌, 야광주, 조승주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들만 팔아도 부자가 될 것 같으니 지나가다 이무기를 만나면 배 한번 갈라봐도 되냐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무기의 다른 종류로는 강철이가 있는데요. 강철이는 천장 관전서라는 중국 고서에 등장합니다. 숙종 12년 여름, 한 괴물이 바닷속에서 용을 쫓아 3일간을 싸웠는데요. 새 교룡과 두 용이 싸웠으나 괴물은 용 하나와 교룡 둘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 산모퉁이에 떨어졌습니다. 그 괴물은 길이가 성년 남자 정도였고 형상은 말과 비슷했으며 비늘 갈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괴물의 소변이 몸에 닿으면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갔는데 이 괴물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철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강철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시작을 알리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강철이가 소재가 된 드라마에 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에스파의 롱챗 듣고 오셨습니다. 이무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에 등장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4월 18일 시작되는 SBS 드라마인 귀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궁은 왕에게 원한을 품은 팔적기와 그에 맞서 싸우는 무녀, 그리고 이무기 강철이의 이야기인데요. 무녀 역할은 우주소녀 보나가, 이무기 역할은 B2B 육성재가 맡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귀궁에 대해 찾아보니 기획 의도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먼 오래전 이 땅의 사람들은 바위 하나, 나무 하나, 작은 동물 하나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며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요. 과학의 권능만이 떠받들어지는 지금으로선 먼 꿈결처럼 느껴지는 전설 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인간의 욕망으로 생태계가 처참히 망가지고 있는데요. 작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망가뜨린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해지는 것이 인간이지만 타인을 위해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내어주는 것 또한 인간이니 결국 희망 역시 다시 인간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 드라마는 각종 요괴들이 등장하는 퇴마 이야기인 동시에 강철이와 무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또 인간을 혐오하던 이무기가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무녀와 비극적인 가족사 속에서도 초인적인 능력으로 오직 백성들을 위하는 왕의 삶에 감동받아 스스로 인간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결국 다시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사극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니 드라마를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B2B의 꽃보다 그녀 듣고 다음 요괴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미에 공포 한 스푼을 더한 우리나라의 전통 요괴 이야기 하러 가볼까요? 사실 이번 주는 시험 기간으로 요괴 그렇게 재미있대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하게 전북대학교 방송국 59기 수습국원들의 참관이 있는 날이라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선배님들의 방송을 보러 스튜디오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이렇게 제 목소리가 학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 앉아 계신 59기 후배님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선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서 배워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에선가 선배 혹은 후배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느덧 3월의 설렘과 긴장은 지나가고 4월의 따뜻함과 함께 안정감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학우 여러분들 모두 어깨의 힘은 조금 빼고 하루를 좀 더 여유롭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도훈의 문득 듣고 오셨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거울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험악해 보이는 날.
괜히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이유 없이 모든 일이 꼬이는 날이 모두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샤워를 하거나 방을 청소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을 탓하는 것 대신 의심해야 할 요괴가 있습니다. 이 요괴가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요괴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두 번째 요괴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인 두억신이인데요. 다들 생소한 요괴일 것 같습니다. 두억신이는 한국의 전설 속에서 등장하는 요괴로 사람의 마음속 어두운 감정을 부추기는 존재인데요. 두억은 머리를 억누른다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더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얼굴까지 험악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억신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뿔 달린 험상궂은 얼굴, 빨간 머리카락, 붉게 층혈된 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손톱은 길고 날카로우며 성격은 포악하기 그지없다고 하는데요. 도깨비와 비슷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두억신이는 훨씬 더 거칠고 사나운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술을 부리기보다는 주먹이나 몽둥이를 휘둘러 상대를 압도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말만 들어도 정말 포악한 요괴인 것 같습니다. 이 요괴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잘 모시면 재물을 가져다 주거나 아이를 점지해주는 존재로도 전해지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두억신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요괴의 이름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같은 기운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데도 쓰인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가위에 눌렸을 때 두억신이에게 눌렸다라고 하거나 누군가 성격이 매우 난폭하면 두억신이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두억신이를 쫓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한국 요괴도감 속 두억신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시의 mp3 듣고 오셨습니다. 두억신이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요괴도감이라는 책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천예록이라는 문헌에 두억신이가 등장합니다. 천예록에는 두억신이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양반집에서 경사가 있어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척과 하인들까지 모두 모여 떠들썩한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더벅머리 소년 하나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14~15쯤 되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고도 매서운 분위기를 풍겼다고 하는데요.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저 아이는 누구의 종이냐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누군가 끌어내라고 소리쳤는데요. 장정들이 굵은 밧줄을 가져와 아이의 몸에 걸고 당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산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요. 더 많은 장정이 힘을 합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아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사람들을 비웃듯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전염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욕했던 사람, 끌어내라고 했던 사람, 심지어 장정들과 하인들까지 그들의 머리는 처참하게 으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그날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살아남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으깨진다니 너무 끔찍한데요.
만약 두억 신이를 만난다면 건들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야겠습니다. 그럼 보이 넥스트 도어의 ABCD LOV 듣고 저희는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의 저녁 방송도 어느덧 끝나가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귀여운 요괴였을 이무기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 두억 신이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괴 속 숨은 이야기들이나 특징을 들으니 무섭기보단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 재미있는 저녁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최희석, 모니터 신소미, 그리고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오늘 밤엔 요괴 만나지 마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